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와이프가 봐도 상관없으니 와이프 보라고 씁니다. 술 한 잔 마신 상태입니다. 지금 아기가 약 8개월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딸 낳고 몸이 완전 망가졌습니다. 싸울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아기 낳고 내 몸은 완전 망가졌다. 이니까요. 현재 일주일에 몇 번 육아도우미 불러서 그때마다 와이프는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도수 치료에 한의원에 찜질 치료에 그동안 운동도 전혀 할 수가 없는 몸이었는데 많이 좋아졌는지 얼마 전부터는 산후 요가를 끊더군요. 그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내고 있으며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를 위해 적지 않은 그 돈을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런 저에게 전혀 고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다고 합니다. 애 낳고 와이프는 한 번도 아이 목욕시킨 적 없습니다. 손목, 허리, 무릎 다 나간 상태라 일 끝나면 항상 제가 목욕시켰고 아이 아플 때마다 꼬박꼬박 병원 데리고 다녔습니다. 본가는 멀고 처가는 같은 지역이라 가까운데 장모님과 처남에게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 잠 못 자가면서 일합니다. 운전하는 사업합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는 거창하고 여튼 혼자서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게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에게 돈 한두 푼 들어갑니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나도 할 만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와이프한테 정 떨어질 때가 제가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기 낳고 나서는 유독 심하게 굽니다.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술 먹다 보면 시간을 어떻게 꼬박꼬박 지킵니까? 허구한 날도 아닌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술 먹고 두세 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더구나 저는 사업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오랜만에 지인과 술 약속이 생겼습니다. 저번에 처가 식구들 데리고 1박으로 놀러 갔다 와서인지 와이프가 쿨하게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하필 아기가 장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러지게 울어서 장모님을 불러 응급실을 간 모양입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 하더군요. 장모님이 별거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12시 넘어가니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애 자지도 않게 계속 오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들어오고 뭐 하냐고요. 부랴부랴 들어가니 애는 잘만 자고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쇼했나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 시비를 겁니다. 적당히 하랍니다. 애가 아파서 응급실을 갔으면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야지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요. 제가 그냥 이혼하고 백수랑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애만 보는 것하고 같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쌓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에만 올인을 합니까? 또 시작입니다. 애 낳고 몸 망가졌다는 얘기. 지겹습니다. 싸울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살기 싫으면 나가서 뒤지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뭐하러 사냐고요. 그 망가진 몸 고쳐주려 열심히 병원비 대고 있고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려 하고 밥 한 번 해달란 소리 안 했습니다. 다른 집 와이프는 애가 있어도 잘만 밥 차려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밥 차려준 적이 손에 꼽습니다. 저 그래도 뭐라 한 적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아서 먹었으니까요. 한바탕 싸우고 도무지 집에 있기가 싫어 다시 나가려는 거 와이프가 애 아픈데 어딜 가냐고 막네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에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 자기는 감당 못하겠답니다. 힘으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악에 받쳐 자꾸 힘으로 맞서네요. 대책 없습니다. 결국 와이프 뜻에 따라 집에는 있는데 화가 풀리질 않네요. 왜 제 시간을 안 주는 걸까요?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추가. 이 글의 와이프인데요. 욕을 아주 드립다 먹으라고 자기 쪽으로만 유리하게 글을 싸질렀네요. 에휴, 제 아이디고 네이트 보는 거 뻔히 알면서 애 낳을 때 어느 산모나 그렇듯 고생을 아주 미친 듯이 했어요.
왜 의사들은 본인이 봤을 때도 힘든 상황인 걸 알면 빨리빨리 수술로 돌려야지 무리하게 굳이 자연분만을 강행할까요? 자연분만과 자연주의 출산에 못쓴 거는 병원이긴 했지만요. 어쨌든 몇 시간을 아기가 걸려 있었고 저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고 거의 기절 직전에 의사가 억지로 아이를 잡아서 꺼냈습니다. 그 바람에 저 회음부 다 망가졌고요. 회음부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입원 생활에 그냥 몸이 아예 망가지더군요. 저는 분명 자연분만인데 제왕한 산모보다 훨씬 더 오래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조리원에 갔고 조리원 생활 끝난 후에 집에 왔지만 몸조리 하나도 못했습니다. 바닥에는 아예 누울 수 없는 허리에 신생아조차 들기 힘든 손목,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무릎, 산후도우미를 불렀는데 올 때마다 저는 쉬고 자고 하는 게 꼬박꼬박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 했고 몸은 온몸을 두드려 맞은 것 마냥 아프고 절뚝이는 다리로 겨우겨우 치료받으러 가서 매일 울었어요. 절망스럽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재앙절개만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되었을 텐데. 내 말은 개나 줘버리라고 무시한 의사나 무조건 자연분만 하라는 남편도 가만 안 두고 싶었고요. 치료를 받아도 집에 와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신생아 먹이고 돌보고 하면 몸 상태는 더 망가지고 손목이 설거지조차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남편이 저 대신 늘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고마웠는데 그 당시 정말 그것만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말로 상처를 너무 줬었거든요. 제 몸이 운동도 전혀 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혼자서도 절뚝이며 힘겹게 걷는 상황이었는데 아이 예방접종하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처음 하는 결핵 예방접종은 그 당시 입원 끝나고 조리원에 있을 때라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딸 예방접종 해야 되는데 자기 그날만 좀 일찍 올 수 없을까? 하고 물었을 땐 아기띠 하고 혼자 병원도 못 가? 텍스트하면 바로 앞에서 내려주잖아. 아기띠만 하면 나머지는 택시가 다 한다는데 절 그깟 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아기를 안고 혼자 밖에 나간다는 건 엄두도 못 냈을 때였는데 뻔히 제 몸 상태 알면서 기가 차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기 낳아서 축하한다고 시댁 식구들 왔을 때 시어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와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손목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짐 정리 좀 도와주지 소파에 앉아 게임만 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했더니 산후도우미가 다 해주는데 저보고 집에서 하는 게 뭐냐고 합니다. 입주 도움이 아니고 출퇴근 도움이었어요. 도움이 없었으면 그 몸으로 저 살지도 못했어요. 저보고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고 집안일까지 바라는 저한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남편이 술과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퇴근 후에 집에서 술을 매일 먹어요. 맥주 몇 캔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소주 또는 소맥을 먹습니다. 지인들은 또 너무 소중해서 마누라에게는 막말해도 지인에게는 뭐라 말 한마디 못합니다. 신생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꼭 밖에 나가 사람들과 술 마시려고 해서 무지 싸웠습니다. 나가면 대중이 없어요. 새벽에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들어올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지인이 부르면 거절을 못 하겠나 봐요. 등신 같고 화가 납니다. 내 몸도 이렇고 밤에는 아기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면 나랑 살지 말고 사람들하고 살으라고.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참다 아기띠 하고 짐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 갔는데 아기 물건이 좀 많습니까? 짐 때문에 무거운 트렁크 끌고 겨우겨우 택시 타고 가다가 그만 꼬리뼈가 나갔습니다. 출산 후 2개월 반 되던 무렵이었을 거예요. 겨우겨우 고쳐놔서 바닥에 놓을 수 있고 절뚝이던 걸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었는데 그때 꼬리뼈가 나가는 바람에 몸 상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남들보다 꼬리뼈가 긴데 출산 때 그게 걸림돌이 되었나 봐요. 극도로 약해져 있던 꼬리뼈였는데 무리하는 바람에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도수 치료 받으러 다녔고요. 그래서 남편이 3시간짜리 육아도우미 3일 붙여준 거예요. 치료 받으러 다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달 또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이번엔 안기만 하면 임신 때처럼 꼬리뼈가 무지하게 아픈 게 추가되더라고요. 꼬리뼈가 불안정해서 중심을 못 잡고 허리와 골반은 뒤틀려 있으니 걸을 때마다 무릎에 힘을 잘 못 줘서 무릎이 그렇게 아픈 거였습니다. 도수 치료사가 절대 오래 걷지 말라 당부했고요. 말했다시피 운동은 꿈도 못 꿨었는데 2달 도수 치료 받으니 근육이 강해져야 도수 치료도 효과 있다고, 안 그러면 소용없다고 해서 산부인과에 있는 산후 요가 일주일에 2번 이번에 끊었습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여자이고 사람인데 돈도 돈이지만 내 몸 정상인 돼서 운동해서 살도 빼고 건강해져서 임신 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수치료야 실비 있어서 보험 청구하면 되는데 당장 나가는 게 아까운지 도수치료 때문에 돈 나간다고 남편이 궁시렁거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딸이 잠을 진짜 잘 안 자는 스타일인데 낮잠을 자도 30분 정도? 아이 깨어있을 땐 아이 케어하고 아이 잠깐이라도 자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집안일 하고 빨래는 셋이 사는데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거의 매일 돌리고요. 도움이 오면 애 맡기고 3시간 치료하러 나가고요. 아이가 통 잠을 절대 안 자서 아직도 밤중 수유하고 요즘 코감기가 심각하게 걸려서 잘 때마다 보채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못 자서 아주 죽을 맛이에요. 밥이요? 저 이 몸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요리까진 절대 못하겠습니다. 압력밥솥에 밥은 합니다. 밥을 잔뜩 해놓고 냉동실에 락앤락통에 담아서 넣어놔요. 반찬은 친정엄마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들어 와요. 그럼 저도 하루 3끼 냉동밥 돌려서 엄마가 해준 반찬과 짬날 때마다 꾸역꾸역 먹습니다. 남편이요? 절대 안 먹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을까요? 뭔가 거창한 걸 먹고 싶어 그러는 걸까요? 몸이 이 지경이 돼서 하루하루 아기 보는 것도 벅찬 마누라가 진수성찬까지 만들어주길 기대한 걸까요? 지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아기 목욕시키는 거 말곤 꼼짝도 안 하려는 놈이 말이에요. 집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주범 중 하나가 지라는 걸 모르는가 봐요. 다음날 돼서 아기 잘 때 그거 치우는 거 오롯이 제 몫인데 말이죠. 빨래나 빨래통에 넣던가 진짜. 밥도 엄마가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고 가시고 저도 가끔 카레 만들어주는데 그럴 때만 좀 먹지 한 번 먹은 건 또 2~3번 안 먹어요. 여자는 슈퍼우먼인 줄 아나 봅니다. 제 이야기는 거의 여기까지예요. 저번 주에 지인들하고 술 먹고 외박한다는 거, 그게 지금 갓난쟁이 있는 유부남이 할 소리냐고 뭐라고 했더니 외박은 안 하고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어제 또 술 먹는다 하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쿨하게 보내줬죠. 근데 애가 아픈 거예요. 친정엄마랑 응급실 갔죠. 그럼 애가 아프면 일찍 들어와야죠. 11시 넘으니까 연락도 안 받아요. 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집에 갔던 친정엄마 다시 오고 친정엄마 연락하고 저 연락하고 하니 그때서야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애가 응급실 갔다 오고 우느라 자기도 지쳤는지 하필 그때 잠들었는데 들어와서는 별것 아닌 양 뭐야? 자잖아? 이 정도. 친정엄마 가고 또 싸움 시작됐죠. 너 같으면 오랜만에 술 마시러 나갔는데 일찍 오고 싶냐고 합니다. 저번 주에 나갔잖아요. 그게 왜 오랜만이에요? 그냥 자기랑 이혼하고 백수나 한낱 월급쟁이들하고 살으래요. 월급쟁이들은 술 먹으면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러 나가는 게 당당한 거예요? 어제는 저보고 몸 망가진 채로 살 거면 나가서 뒤지던 말던 알아서 하라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랑 안 살았을 거랍니다. 제 몸이 처음부터 이랬나요? 저 아기 낳고 이렇게 되었어요. 제일 원통한 건 저예요. 아기 100일 때까지 하루하루 눈물만 나온 저한테 그게 할 소린가요? 연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조르더니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이게 남자들의 본심이겠죠. 저도 그냥 확 떠나버리고 싶네요. 이런 망가진 몸뚱아리로 뭔 사는 맛이 있답니까? 갓낭쟁이 있는 아이 아빠가 어쩜 술 먹고 외박하겠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지.
여러분은 일주일에 3번, 3시간 육아도우미 불러주고 돈만 열심히 벌어오면 남편으로서 할 도리를 100%다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참, 하나 더 추가할게요. 아이는 남편이 강력하게 원했고, 저는 그다지 아이도 좋아하지 않고 임신, 출산, 육아 과정 모든 게 겁이 났었는데, 그래도 하나는 낳아야지 하는 주의였어요. 남편은 아이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 그 말을 달고 살았고요. 평소에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애 태어나면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나서는 피곤하고 힘들다. 잠 못 자서 미치겠다를 입에 달고 다니고 허구한 날 술 마시러 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히 애 태어나면 그 모든 과정 감수할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애를 그닥 안 좋아하는 저였는데 낳고 나니 힘들고 아파 죽겠어도 내 새끼 너무 이쁘고 아프면 안쓰럽긴 합니다. 이혼까진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자식은 무조건 한 명이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아이디다 보니까 저만 계속 댓글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아침에 나가서 아직도 부재 중이고요. 댓글 중엔 제가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집안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 부분이 글 어디에 있는 건지. 전업주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잘 때 집안일은 필수 아닌가요? 설거지 하고 빨리 하고 바닥 닦고 청소기는 매일 못 돌려도 아기 주변은 청소 필수입니다. 9시부터 수면 교육을 안방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가 코감기라 안방은 무조건이고 청결 상태 필수예요. 먼지 수시로 닦고 가습기 돌리고 가습기로도 부족해서 안 마른 빨래 안방에다 널어놓습니다. 이게 집안일이 아닌가요? 물론 100일까지는 집안일은 거의 못할 정도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고 몸이 많이 좋아진 이상 아이가 있는데 집안일은 필수죠. 남편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저희 매일 싸우는 거 아니고요. 글에 올린 것처럼 남편이 술 먹는다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닐 때만 이 사단이 나는 건데 사실 임신 전에는 이런 일로 거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더 갑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힘든 거 아는데 가끔 술 마시러 간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적당히 마시고 12시 안으로 들어오고 본인이 알아서 자제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싸움도 안 나겠죠. 술 마시러 나간다 하면 새벽 늦게까지, 아침에 들어오면 어느 와이프가 싸움을 안 낼까요? 악의 받치니 자꾸 등신이라 했던 건데 그래요. 그건 제가 너무 남발을 했네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사실 정말 모르겠어요. 너 좋을 대로 해라 계속 풀어주자니 남편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허구한 날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올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싸울 테고 그렇다고 제가 술 마시러 나간다고만 하면 이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만 해도 저번 주 토요일에 술 마시러 나가고 주중에 아는 지인 축하날이라고 나가고 어제 나가고 어제는 애 아파서 싸움이 났던 건데 제가 그렇게 묶어두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밥은 말했다시피 밥은 늘 있습니다. 가득해서 냉동고에 넣어둬요. 매일매일 밥 반찬을 할 정도까지의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변명과 징징거림으로 보이겠지만 밥 문제는 아직은 그래요. 몸이 좋아진 지금 제가 감당 가능한 건 집안일과 아이 부분까지만이에요. 솔직히 임신 전에는 아침밥도 차려주고 운전할 때 먹으라고 소소하게 간식이나 도시락도 싸줬는데 왜 그때는 생각을 못하는 건지. 등신 얘기를 남발한 건 저도 인정해요.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않고 갈 길이 멀지만 여기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남편이 도와준 것도 크니 더 이상 그 얘기는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댓글들을 보니 많은 힘이 됩니다. 정말로요. 눈물도 나오고 제게 많은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되도록 남편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감바스 때문에 파혼하게 생겼네요. 제가 잘못된 건지 남친이 잘못된 건지 남친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글을 올리니 좀 봐주세요. 어제 1차로 삼겹살에 술 한 병씩 마시고 조금 아쉬워서 2차로 저희 집에 가서 감바스를 만들어줬어요.
취기가 올라와서 조금 귀찮긴 했지만 남친이 평소에 맛있게 먹던 음식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바스 만들 동안 남친은 씻고 제가 만들어주니 먹더라고요. 맛있다면서 먹다가 갑자기 대뜸 우리 엄마도 감바스 만들어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하니까 우리 엄마는 이런 음식 평소에 못 먹어봐서 감바스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기껏 만들어줬는데 대뜸 어머님한테도 만들어달라 하니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치만 싸우기는 싫어서 최대한 좋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못 드셔본 거면 우리가 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대뜸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 라니까 그니까 우리 집 가서 자기가 메인으로 하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집 가서 감바스 만들어주면 내가 더 좋아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감바스 하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하냐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말한 거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남친이랑 같이 먹으려고 피클을 담궜는데 그때도 맛있다고 잘 먹다가 갑자기 대뜸 다음에 이것도 해줘. 엄마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더 많이 담궈서 갖다 드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알겠다고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1차에서 삼겹살 먹을 때도 제가 이 집 삼겹살 너무 맛있다니까 남친이 우리 집에서 먹는 삼겹살도 이 정도는 해. 우리 집 가서 삼겹살 먹을래? 라면서 다짜고짜 다음 주 평일에 가자 이러는 거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겠는데 감바스에서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기껏 만들어줬는데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맥주 한잔하면 될 것을. 아무튼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남친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저더러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랑 결혼할 거 아니었냐길래 제가 결혼하면 시댁 가서 무조건 요리하고 다 해야 되냐고 했더니 본인이 집에 가서 걸레를 빨라고 했냐고 고작 2분에서 5분 걸리는 거 그걸 못 해주냐면서 이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할 일인지 회사 가서 동료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남친 얘기를 더 추가하자면 저한테 오므라이스를 해줬는데 그게 너무 맛있게 잘 돼서 제가 오빠 우리 부모님한테 오므라이스 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남친이 해준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 정성 들여 해준 음식인데 고생했겠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지 부담스럽게 우리 집 부모님에게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직 결혼 전이고 결혼 후라고 해도 제 부모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건 제가 할 일이고 제가 요리를 해주는 거지 남편을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남편이 자발적으로 잘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본인 부모님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괜히 부담만 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 생각을 말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먼저 자겠다기에 혼자 남은 감바스에 맥주 마시다가 열받아서 내일 데이트 안 할 테니 오빠 혼자 집에 가서 쉬어 라고 하고 저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친이 화해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자꾸 마음에 남는데요. 그러더니 서로 생각 좀 다시 해보자고 하더니 가더라고요. 생각해보자는 얘기는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한 번이면 저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겠는데 평소에 부모님이 안쓰럽고 특히 어머님이 고생하셔서 많이 안쓰럽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또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잘 못 드셔보셨다거나 이런 거 잘 안 해보고 사셨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 얘기할 때는 너희 부모님은 하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보시지 않았냐? 자기네 부자잖아. 이런 말도 은연중에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쌓이고 쌓이다 폭발한 것 같아요. 솔직히 감바스가 뭐라고? 남친 말대로 5분 걸려 뚝딱은 아니어도 15분 정도면 되는 건데 그럼 그 간단한 거 본인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말에 순순히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남친에게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가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보겠다더니 나중엔 회사 동료들이 하는 말에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안 물어보겠다고 하네요. 상처는 남친이 받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시댁 가서 요리하고 시부모님 챙겨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남편과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좋으면 어련히 시댁 어른분들께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본인 말에 제가 고분고분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건가요? 남친은 집으로 갔고 저는 남아서 요리한 거 치우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남친 보여줄 생각으로 글 써봅니다. 추가. 댓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셨던 게 우리 집 가서 감바스 만들어주면 내가 더 좋아해줄게 이 부분인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어이가 없었고 열이 뻗쳤지만 평소에 워낙 뭐뭐 하면 뭐 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뻐해줄게 이런 말을 종종 해왔어요. 그럼 제가 내가 오빠 강아지야? 뭘 이뻐해줘? 라던가 내가 오빠 학교 후배야? 후임이야? 라고 반박하거나 그냥 눈 흘기고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면서요. 그래서 그날 좋아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 지나서 말 다툼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도 곱씹어 보니 이뻐해준다는 말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아까 나한테 오빠 집 가서 요리해주면 이뻐해준다고 말한 거 기억나? 이뻐해준다가 뭐야? 그런 거 안 해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러는 너는 날 사랑하긴 해? 그 정도도 못하겠다는데 너는 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긴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했어요. 그러다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갔고 싸우다 지쳐서 남친이 먼저 자겠다고 하게 된 거였어요. 감바스 그까짓 거 만들어줄게. 가 되지 않았던 건 평소에 뭘 먹거나 어딜 가면 어머님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종종 남친에게 마마보이라고 놀리곤 했었거든요. 피클이나 삼겹살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았으니까요. 지금 생각나는 건 우리 엄마 김치찌개 잘 만드니까 우리 엄마한테 김치찌개 배워서 해줘. 이것도 기억나네요. 부모님 국수 만들어 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네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냥 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더해지고 하다 보니 이젠 하다하다 감바스 해줘라고 당당하게 말하다니 하면서 감바스에서 터진 것 같네요. 남친에겐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전에 판에 몇 번 올라갔었을 때 남친이 본인 욕하는 댓글들 보고 상처받았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 몇몇 분들이 남친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기에 아직 고민 중입니다. 시간 내어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물어보고 글 쓰는 것도 지치고 친구들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초라해지네요. 남친과는 아직 별다른 연락 없고 아직 생각을 정리 중이라 이렇다 할 결론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어서 마음을 정해야겠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제 그 일 때문에인지 눈이 너무 빨리 떠져서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썸 타는 여자가 가방에 칫솔을 갖고 다니면 그게 하룻밤을 보내기 위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이나 그런 신호를 써보신 여성분들이 있나요? 소개팅하고 간단한 문자, 통화는 매일 했어요. 소개팅한 지는 한 달쯤 됐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제가 세 번째 만남이었어요. 다른 여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우치 안에 옷핀, 손톱깎이, 립밤, 칫솔, 가글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칫솔은 휴대용 칫솔 말고 필통만한 휴대용 칫솔 소독기 아시나요? 그걸 갖고 다니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얘기 중에 가서 양치하느라 시간 오래 걸리긴 미안하니까 그땐 살짝 가글만 하는 편이고 양치를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하려는 편이에요. 예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어금니 한 개를 임플란트 하면서 조금 질긴 음식물을 먹고 나면 끼는 느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가지고 다니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늦은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던 중에 소개팅남이 손톱에 거스러미가 났다고 신경 쓰인다고 하길래
저도 손이 건조해서 자주 거스러미가 일어나는 편이라 손톱깎이 갖고 다니는데 드릴까요? 하고 꺼내드리고 보니 파우치가 열려서 안에 있던 립스틱이 빠졌고 가방 안쪽에 립스틱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가방 안의 내용물을 꺼내고 물티슈로 가방 안을 닦았습니다. 비싼 가방 아니냐고 하길래 아니에요 하고 웃으면서 아까 지퍼를 똑바로 안 닫았나 봐요 하고 별 의미 없이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맥주를 한잔 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이따가 어떻게 가지? 라고 하길래 태워주시려는데 술을 마시러 가는 것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싶어서 이따가 대리 부르면 되죠. 저도 여기서 바로 택시 타면 돼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차가 있지만 어제는 집 앞으로 태우러 오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맥주를 마시러 가서는 거의 안 마시려고 하시면서 이따 태워드려야 하니 입만 대겠다고 하시길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고 그분은 한 3모금 정도 마시고 저는 2병 마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태워주시겠다고 해서 차에 탔고 히터 틀어놓고 잠깐 앉아있는데 얼굴을 빤히 보길래 왜요? 하니 되게 야릇하게 웃으면서 대답 없이 출발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돌려서 나오는데 모텔이 있는 골목을 지나도 되고 그 옆 골목으로 나와도 되는데 모텔이 있는 쪽 골목으로 들어오더니 속도를 줄이더니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모텔 간판을 고르는 듯한 행동을 하길래 그냥 뭐 하나 싶어서 보고 있었어요. 한 15초 정도 보다가 뭐 문제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당시에 눈이나 비가 와서 하늘을 살피나 싶어서 같이 목 빼고 보다가 대체 뭘 보는지 짐작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디가 좋겠어요? 하길래 네? 하고 물었더니 땡땡씨 마음에 드는 대로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고 우리가 왜 모텔을 가냐고 하니까 지가 더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모텔 가려고 오늘 마음 먹고 나온 거 아니냐고 묻길래 뭐라는 거냐고 내리겠다고 했더니 티를 다 내놓고 왜 그러냐고 자기 앞에서 일부러 칫솔 꺼내서 보여준 거 아니냐고 그게 오늘 자고 가겠다는 의미 아니었냐고 하길래 사람 잘못 봤다고 사귀기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3번 봤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더 어이없는 표정 지으면서 남자 앞에서 일부러 칫솔 케이스 모이면 다들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도망치듯 내려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휴대폰 보니 전화 10몇 통이 와 있는데 받고 싶지 않아서 차단해놓고 억지로 잠들었다가 깨서 생각하다 보니 다른 분들도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네요. 3번밖에 만나지 않은 여자가 가방에 칫솔을 갖고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나랑 오늘 자러 갈 준비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것도 일부러 꺼내서 보여준 것도 아닌데요. 혹은 여자가 먼저 남자를 꼬시기 위해 나 오늘 자고 갈 거야 라는 의미로 칫솔을 갖고 다녀보신 여자분들은 있나요? 추가. 온갖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기 말 좀 들어보라더니 그 인간은 한다는 소리가 만약 회사 퇴근하고 만나서 가방에 칫솔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토요일 오후에 만났는데 가방에 칫솔이 있는 건 집에서부터 일부러 챙겨서 나온 걸 테고 그건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었냐는데요. 그리고 누가 밖에 외출해서 뭐 먹을 때마다 양치하냐고, 상식적으로 힘들지 않냐고, 친구들 만날 때도 칫솔 갖고 다니냐고, 남자 만나니까 챙겨 나온 거 아닌 거냐고. 자신은 이제껏 살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양치하러 간다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일행뿐 아니라 옆 테이블이든 어디든 주변에서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이제 와서 왜 자신과 자는 걸 피하려고 핑계를 대는지 저를 이해 못하겠대요. 그리고 항상 작은 가방 갖고 다니다가 오늘 큰 가방 갖고 왔고 그 안에 칫솔 말고도 다른 준비물도 있었을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알겠고 잡소리 그만하라고. 그쪽이 뭐라 생각하셨든 간에 사람 잘못 보셨으니까 칫솔 세트 없이도 모텔 바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여자분 만나시라고 하고 링크 보내줬어요. 아마 지금쯤 이거 읽고 있겠죠. 살다 살다 저런 논리를 처음 들었고 고의든 실수였든 자기 눈앞에서 칫솔을 꺼내 보인 내 행위가 꼭 양치를 하겠다라는 식이 아니라 오늘 너와 오랜 시간을 보낼 거다 라는 식으로 제가 어필을 했다고 하는데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물티슈로 닦고 손부채질로 좀 말리다가 다시 집어넣은 기억이 전부인데 대체 칫솔을 들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어필을 했다는 건지 한 달간 대화하면서 나이도 있어서 진중하고 믿음직한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속은 거거나 그 사람이 자기 본 모습을 속인 거겠죠. 막말로 내가 칫솔을 들고 눈앞에서 뭔 뻘짓을 했더라도 아직 손도 안 잡은 3번 만난 여자랑 모텔 갈 생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그 사람 머릿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추가. 주선자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무실 여자 동생이고 소개팅남은 그 동생 남편 친구입니다. 링크 보내주면서 주선자한테도 링크 보내줬는데 이제껏 열댓 번 봤을 때 매너 좋고 젠틀하다고 그래서 소개시켜준 건데 미안하다더니 다시 연락 와선 그쪽이란 뭔 얘기를 어떻게 한 건진 몰라도 칫솔은 시작일 뿐이었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내가 어필을 엄청나게 했다는데 그 인간이랑 다시 얘기하기도 싫고 주선자랑도 연 끊을 거고 둘 다 이 글 읽고 있을 테니 좀 쓸게요. 여성분들, 겨울에 소개팅할 때 의상으로 뭘 입으시겠습니까? 좀 추워도 첫날 검정색 목폴라 원피스 입었습니다. 짧은 것도 아니고 무릎까지 오는 길이었고 완전 딱 붙는 것도 아니고 입고 출근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걸 입고 자기 몸매 라인 다 보여준 게 첫 번째 유혹이었답니다. 그리고 통화 중에 제가 이달 말에 태국 여행을 예약해둔 상태라서 친구랑 수영복 고르고 있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굳이 래시가드가 아니라 수영복 얘기를 한 것도 밤을 같이 보내자는 어필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던 날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스커트에 롱부츠 신고 영화 보러 가서 제가 코트로 무릎 안 덮고 다리 꼬고 있었다고 그것도 유혹한 거랍니다. 그리고 오늘 딱 붙는 청바지 입고 칫솔 보여줬으니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다고. 주선자도 한편 대서 언니가 오해할 만한 걸 한 것 같긴 해요. 이러네요. 앞으로 소개팅 할 땐 펄럭펄럭 통바지 입고 마대자루 뒤집어 쓰고 다녀야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